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학교들이, 그러니까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들도 결국 이거 브랜딩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기외고 혹시 전사고로 바꾸겠다고 한 거, 그거 보셨어요? 네네. 제가 기사 뜬 거? 네네. 네. 외대부고가 원래 외고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사고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그 어떤 변화였던 거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렇게 네. 되면서 대원외고도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내부적으로 그럼요.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당연히 모든 외고 국제고는 네. 사실 요새 추세를 생각을 해보면은 맞아요. 만약에 네. 자사고로 바꿀 수 있다면 네, 가능하다면은 네. 하고 싶을 거예요.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 우선은 학교에서 발표한 거는 지금 사실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일정이 너무 안 남았으니까 26년에 너무 잘했어요. 네. 언니 왜 이렇게 어제 기사 봤잖아요. 2026년이니까 현 중2부터 네, 네. 지금 중3은 사실 조금 빠듯할 거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 보통 특목자사고들이 요강을 발표하니까 네, 네. 너무 얼마 안 남기는 했죠. 그래서 아마 웬만하면은 경기외고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대부고와 비슷한 어떤 상황이 될 것 같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원래 경기북과고 과고가 또 하나밖에 없는데 네, 네. 경기도가 워낙 또 인원이 많은데 과고는 광역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뭐 전사고처럼 그렇게 다른 데를 막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기도 살면은 무조건 경기 북과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아무래도 학생들 학령 인구 대비 과고가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이제 역차별 얘기도 나오고 원래 막 그랬었죠. 차별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해서 지금 과거 설설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과거도 이제 경기도에 지금 하나 더 낸다 해서 저는 이것도 뭐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도 아마 경기도에는 확실하게 하나 더 생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흔히 우리가 명문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게 정치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업적이 되고 맞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되게 어떤 효용성은 되게 사실 좋긴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상상고 같은 경우에 왜 전 정부 때 일반고 전환 때문에 막 뉴스 나오고 막 한동안 되게 네, 시끄러웠잖아요. 네, 네.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상상고가 지금처럼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국의 여러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상상고 그 주변에서 이제 머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효과나 네, 그 다음에 상산 정도의 그런 어떤 유명한 명문 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갖는 어떤 이제 이미지로서의 긍정적인 어떤 효과라든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 보니까 되게 어떤 그런 그게 과고가 됐든 자사고가 됐든 어떤 명문 학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는 네.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또 뭐 나쁘지 않은 어떤 그렇죠. 네, 부분이 네.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많은 그런 학교들이 보통 보면 또 지역인재 전형 형태의 어떤 그 전형을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그런 명문 학교에 좀 더 쉽게 진학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명문 학교라는 전제 하에서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충남 삼성고라든지 네. 이런 학교들 보면은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믿고 갈 수 있을 만한 학교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기업에도 분명히 플러스가 되고 시너지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학교 재단도 운영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마땅한 학교 재단을 갖고 있지 않는 회사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학교 재단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 입장에서 그 학교가 만약에 아주 평범한 어떤 실적 정도의 학교라고 하면 이런 어떤 제도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뭔가 방향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사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럼 다시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떨 것이냐? 경기외고가 지금 아이비 또 한동안 또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어쨌든 아이비 학교들은 더 사실 저는 생길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아이비반을 이제 공교육 학교에서 처음으로 갖고 온 최초의 학교가 경기외고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외고에서 전사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그 아이비반 운영 가장 오랫동안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네. 아이비반 운영을 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어떤 외국 학교, 그러니까 사실 외대부고 국제트랙 같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민사고 해외 유학반 같은 네, 네,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잘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되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경기외고의 사례를 갖고 보면, 그리고 실제로 외대부 같은 경우 이미 진작에 성공 사례도 있으니까 네. 그럼 서울에 있는 외고들 입장에서도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네.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원 정도면 아마 할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전사고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네. 그거는 학교에서 나 할래라고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이런 가능성은 가능하겠죠. 원래 저번에 그
현 중3부터 교육과정 바뀌면서 같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외고 같은 경우 이제 국제고랑 약간 통합해서 네, 가칭 국제외고 네, 뭐 이렇게 뭐 정확한 이름은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국제외고 같은 그러니까 외고와 국제고의 약간 그 뭔가 퓨전 형태 네, 네. 그 어떤 무언가 형태로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작년에도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정교육과정, 현 중3부터 들어가는 그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이게 지침 지금 내리겠다고 8월달에 내리겠다고 얘기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국제외고를 가칭 국제외고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도록 만드는지에 따라서 대원을 비롯해서 여러 학교들이 만약에 희망한다고 하면 그럼 그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는 있어서 사실은 국제외고 같은 형태의 어떤 학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은 학교들이 바뀌는 거는 그렇게 저는 이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네. 아무래도 요새는 학생들이 그 어학을 대학에서 전공하는 거를 대단하게 사실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되는 학교들 그러니까 대원 같은 학교들 센 네. 학교들 입시 실적 좋고 그 다음에 재단 어느 정도 빵빵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우선은 국제외고로 바꾸는 것 자체는 작년에 나온 얘기도 있고 하니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선은 경기외고가 자사고 전환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된다고 한번 가정해보면 네.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의 학교는 아무래도 외대부고겠죠. 같은 전사고가 된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경교외고 재단 자체도 좀 빵빵하니까 네. 그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경교외고가 좀 위협적으로 충분히 갈 만은 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외대부고 국제 트랙처럼 간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아이비반을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온 그런 어떤 저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학교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원 같은 서울에 네. 있는 외고들이 만약에 국제외고 같은 어떤 형태로 간다. 네. 라고 하면 그러면은 가장 우선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학교는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서국고겠죠? 서울국제고. 네. 아무래도 이제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광역단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외고는 서울 애들만 쓰고 네. 경기도에 있는 외고는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만 쓰는 것처럼 네. 국제고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국제고 같은 경우 서울 애들만 쓰고 이거 바꿔 표현하면은 서울 애들 입장에서는 국제고를 쓰려면 서울국제고 하나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국제고가 아무래도 인구 1000만의 대도시 서울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국제고다 보니까 네. 경쟁률도 굉장히 외국 국제고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었고 되게 치열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다른 국제 외고들이 좀 더 서울에 더 생긴다면 네. 확실히 분산 효과는 생기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서울국제고 입시 결과가 되게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만약에 대원이나 뭐 한영 명덕 같은 학교들이 자사고가 된다라고 하면은 서울권 학생들이 쓰는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연쇄적으로 엄청 파괴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만약에 전사고가 된다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하나고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광역자사고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권 학생들이 워낙 많이 가잖아요. 네. 강남에 있진 않지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지역 학생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강력한 어떤 학교 하나가 확실하게 생기기는 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학교들이 훨씬 많이 생길 것이냐, 얼마나 이 변화가 빨리 갈 것이고 급격하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갈 것이냐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8월 달에 국가교육위가 뭐라고 발표하는지를 보긴 해야겠지만 네. 저는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자공고 2.0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도 자공고가 존재를 하는데 네. 제일 대표적인 학교가 뭐 공주 한일고 네. 뭐 그런 학교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공립고등학교이긴 하지만 그 자사고처럼 네. 이제 선발을 하고 막 하는 학교들이잖아요. 네. 자공고 2.0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공고랑은 다르게 학교가 지자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같이 손을 잡고 협약 체결을 해서 그 다음에 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의 후원을 받으면서 네. 마치 기업 재단인 것처럼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공고, 공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정부 지원도 받고 네. 그리고 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이제 자사고 못지않게 자유도를 높게
보장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학교의 교사 인원만큼 강사들을 추가로 뽑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기업이랑 연계를 한다고 하면 왜 우리 기업 연계형 계약학과들 있잖아요. 네네. 그 취업 보장하면서 하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기업의 프로그램들을 좀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엮어가지고 뭔가를 만들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사실은 일반고보다 훨씬 더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정말 그대로 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자본고 2.0 신청한 학교들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어떤 학교들을 유치하려고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학교들이 각 지역마다 생기게 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기존의 일반고보다 훨씬 더 사실 유리하고 그 다음에 지원 빵빵하게 받는 상황일 테니까. 그러면은 이런 학교들이 대표적인 이제 명문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런 학교들이 명문이 되려면 사실은 돈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입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학교들이 이제 곳곳에 생기게 되면은 분명히 입시 실적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마 경쟁을 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러면 결국 고등학교 단위에서의 사실은 경쟁이 되는 상황일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전통적인 어떤 그런 특목자사고들 네. 같은 경우도 이 학교들이랑 또 같이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옥석이 가려지겠죠. 네. 도태되는 학교도 나올 것이고 고등학교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평준화가 아닌 상황이 되기는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이런 상황으로 가는 분위기다 보니 네. 그러면은 아마도 외고가 좀 더 자사고 내지는 뭐 국제 외고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입시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는 거는 여력이 되는 모든 학교들은 어쨌든 무조건 그렇게 하려고 아마 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류의 학교들 위주로 사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현재 학령 인구를 보면 요새 애들 같은 경우가 한 40만 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 때가 한 80만 됐거든요. 우리 저는 1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만에서 90만, 80만까지도 되게 가파르게 왔는데 네. 요새 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40만 대 애들이고요. 학년별로 네, 조금씩 네. 다르지만 한 약 40만 대 정도 되고 현재 이제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으로 가면 이제 30만, 네, 20만 30만 대. 원래 30만 입학 대. 애들이 30이라 그러더라고요. 30만 대. 그 다음에 현재 미취학 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20만 대 애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 애기들. 네. 그리고 이제는 지금 10만 대 보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학령 인구 쭉쭉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면은 정말 재단 탄탄한 학교 외에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고 자체도 유지되기가 힘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기숙학교가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 그쵸. 사람들도 있고 정부에서도 그걸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통학할 수 네. 있는 학교들이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 자체가 안 될 테니까. 그렇죠. 아니 요새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뭐 폐교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도봉고등학교인가? 네, 폐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로구나 이런 쪽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학령 인구 자체가 많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 네.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진짜 작은 학교들도 많고 막 이러거든요. 네. 어쨌든 서울 한복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브랜딩이 정말 잘 된 학교들만 살아남을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추세는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왜 언니 저 얼마 전에 저랑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외대부고에서 대안학교 만드는 거. 네. 네. 네, 내년부터 당장 개교하는 거. 네.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어떤 상황의 지금 이 분위기에 연장선으로 나온 어떤 내용일 거예요. 네. 그 학생들이 미인가 학교이고 하다 보니까 학령 네. 인정을 못 받잖아요. 네. 근데 검정고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들이 검정고시로 우선은 중학교 졸업 자격을 따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외대부고 입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그러면은 그 학교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일단 확정된 건 아니지만 선발을 하겠다고 했고 그 선발 기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소문이 지금 파다하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뽑아서 6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키고 나면 외대부고 들어갈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유리하겠죠. 네. 외대부고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키울 수 있고 네. 그리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 좀 더 아무래도 일반 학교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자유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도는 높고 학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 중학교 수준은 어쨌든 아니겠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네. 일반 중학교 수준은 아닐 것이고 네. 타이트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애들 수준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인기도 끌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외대부고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이거는 되게 기가 막힌 머리를 잘 쓴 건데 네. 그러면은 검정고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상
아마도 외대부고가 생각한 어떤 모델이나 이런 형태는 사실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인가 받았던 어떤 학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인가를 받거나 하면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아주 영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외대 같은 경우에 대안학교 그 모델이 또 얼마나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는 뭐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학교들이, 그러니까 대학뿐 아니라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들도 결국은 이거 브랜딩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브랜딩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급격히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어떤 학교는 살아남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못 살아남겠죠.